자, 봅시다. 수능 특강. 지난번에 우리 1번까지 했던 것 같아요. 70페이지 1번까지 했고요. 오늘은 2번부터 진행을 할 건데, 아침부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좀 적은데, 여기 목동 사거리가 신호 체계가 잘못됐는지, 신호 그 시간이 좀 바뀌면서, 저기 어디야? 등촌동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도로에 묶여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오는 사람은 또 일찍 와요. 그럼 아까 5분이랑 10분에 친 것도 그거랑은 좀 관계가 없어요. 5분이랑 10분에 친 거는 뭐 설정을 잘못해놓고 가셨나봐. 그게 원래 모의고사에 그렇게 쳐요. 알죠? 5분에 치면 이동하고, 10분에 치면 이제 자리에 착석하고, 네. 어차피 이제 다음 달에 또 모의고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축구하지? 몰라요. 어디? 몰라요. 어디랑 하니? 하는 거 그래?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10시에 한대요. 우리가 끝나면 한창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작년에 잘했으면 지금 맥주 먹으면서 보고 있을 텐데. 지금 딱 시기가 대학생들이 기말고사 끝날 시기예요. 기말고사가 보통 6월 중순이나 이때쯤 끝납니다. 중순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끝나서 대학생들은 지금부터 방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알바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전부터 선생님 처제가 치킨집을 해요. 저 목동에서. 근데 오전에 경기가 있잖아. 별로 안 듣고 싶구나. 봅시다. 아니 하셔도 자, 2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예,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알았어. 아무튼, 아침부터 치킨집을 연대요. 축구가 아침에 하니까. 고생하고 있다고. 잘은 벌린대요. 응? 잘 벌린대요. 예상보다는 잘 안 되는데요. 아침부터 치킨 먹으면서 축구 보기 좀 힘들지 않니? 뛰긴 하죠. 아니, 근데, 너 혹시 아침에 삼겹살 먹는 거 좋아해? 맛있으면 먹죠. 선생님 와이프가 아침에 삼겹살 먹는 걸 좋아해요. 막 그렇다고 되게 막 돼지거나 그러진 않은데, 아침부터 고기를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 몸도 그래 보이긴 하지만, 나도 아침부터 고기를 먹진 않아. 잘. 부대껴요, 부대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것도요. 그것도 있는데, 부대끼지, 사실. 오전부터 그렇게 먹으면, 좀 부대껴요. 그래가지고 한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10시, 11시쯤 먹을 때 그렇게 먹긴 하는데 고기를? 막 6시, 7시에 먹는 건 아니고 좀 늦게 먹을게요 지금.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만약에 이 수능 뭐 공부를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주말이나 이럴 때 일어나서 뭐 해요? 자요. 일어나질 않는구나. 그 생각을 못 했네. 일어나질 않는 거였어. 네, 늦잠을 자죠. 늦잠을 자. 또 자고 일어나면 핸드폰 하요? 핸드폰? 네. 뭔가 나는 취미 생활이 있다 있어요? 예, 소설 같은 거 보고 유튜브 보고. 그래. 예. 아니면 게임 하고. 게임? 네. 주식 투자 같은 거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선생님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다기보다는 그때도 20대 중반인데 학생 중에 한 명이 20대 30대 중반쯤이었구나. 그때 선생님이 저쪽에서 일을 했어요. 여기 오목교역 있는 쪽에. 근데 이 학생이 뭐 실명을 거론할 순 없고 집에 돈이 좀 많아. 돈이 좀 많아서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 이렇게 봤더니 처음 시작 금액이 있잖아. 시작 금액이 8천만 원인 거야. 저기 형? 어쩌다 이런 돈이 생겼을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라 그랬나 아빠가 하라 그랬나 아무튼 부모님이 한번 해보라고 돈을 주셨대요. 8천만 원을. 아, 그럼 당장에 이 돈이 없어도 되는 돈이었구나. 그랬는데 이제 결과가 중요하지. 결과가 2천만 원이 돼 있더라고. 그 말이 근데 내가 물어봤어. 무슨 기준으로 투자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느낌이 오는 데가 있대. 느낌이 오는 데가 찍으면 일단 떨어진대. 그게 걔가 8천에서 2천 만드는데 한 달이 채 안 걸렸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 주식으로 1억을 만드는 데는 2억을 준비하면 된다. 아, 그치. 유명하지. 주식으로 1억 벌기 해가지고 2억을 투자하면 1억이 돼요. 무튼 뉴턴이 요상한 걸 만들어놨죠. 뉴턴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주식에 대한 체계가 뉴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뉴턴이 주식했다고 망했다고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미적분학이 두 사람한테서 나와요. 누구? 몰라요. 몰라요. 네, 라이프니츠라고 들어봤어요? 많이는 들어봤는데. 라이프니츠. 무슨 사람인지 몰라요. 수학자예요, 수학자. 근데 수학과에서는 수학자라고 하고, 다른 데에서는 또 철학자라고도 하고, 누군 또 과학자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철학자를 시작으로 그 밑에 수학자, 사회학자, 과학자 다 나눠져요. 나눠지기 때문에 철학이 가장 위에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걸 포괄하는. 근데 뉴턴도 마찬가지고 뉴턴하고 라이프니츠하고 이 둘이 싸웁니다. 뭘 갖고 싸우냐면 미적분학이 정리가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각자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뉴턴이 조금 나중이야.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썼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기호들이 실제로는 뉴턴이 만든 건데 그 논문들을 보면 뉴턴 거를 보면 누가 봐도 라이프니츠 거를 베낀 거야. 라이프니츠 거를 참고해서 기호를 약간 비슷하게 약간 다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의 기호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적분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그러니까 뉴턴이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 나중에 둘 중에 그 논문이 채택되는 게 뉴턴입니다. 왠 줄 알아? 유명하니까? 아니. 뉴턴은 그때 살아있었어요? 그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뉴턴이었거든. 웃기게도 왜 그 판정해놓고 이 논문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뉴턴이었어요. 그 왕이 하프나 그 회원 아니었어요? 뉴턴이? 그런 회원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니츠가 까이고 결국엔 뉴턴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게 다 뉴턴이 만들어낸 거예요. 뉴턴이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이 미적분의 목적이 있어요. 미적분의 목적이라는 건 사실상 그래프의 예상이에요. 어떤 그래프들이 이렇게 그려질 때 다른 현상과 비교를 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측했던 건 저거예요. 자연현상. 기온이 바뀐다거나 혹은 뭐 바람이 어떻게 바뀐다거나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발전하고 하면서 사회학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값어치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지금의 주식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한 얘기는 뉴턴도 주식으로 망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회사나 어쨌든 다 사람이 굴리는 거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 분석하는 유튜브 본 적 있어요?
지나가다라도 한 번은 봤을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뭐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제목만 딱 써 있고 넘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야 된다. 뭐 이럴 때 사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근거는 있으나 문제는 100%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혹시나 주식을 하게 되면 2천만 원을 만들고 싶으면 8천만 원 들고 시작하면 돼요. 자, 봅시다. 이제 시작하자. 이만큼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면 네, 어딘가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 2번이에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a, b에 대하여 f2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문제를 봤을 때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 특이할 만한 건 a하고 b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f2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 A와 B가 정확하게 딱 하나의 값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로 추측 가능한 걸 일단 생각해보면 A, B가 하나가 아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갖거나 혹은 어떠한 범위로 주어질 수 있다.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을 봅니다. t가 0에서 3일 때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요거의 최대값은 0이다. 그럼 0이나 3을 벗어나면 0에서 3을 벗어나게 되면 최대값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은 fx가 3차식이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부터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fx가 3차식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다. 추측을 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t에서 t. 그럼 가장 범위가 좁으면 0일 거고 가장 넓을 때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예요. 맞습니까? 그럼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3까지. 내 말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 아무데나 집어넣고 여기가 0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됐죠? 0을 기준으로니까 이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최대값을 봐봐요. 양쪽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점점 벌어지면 최대값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바뀌죠. 그럼 0을 기준으로 최대값이 고정이 되려면 저 0의 위치가 어디여야 될까 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최대값이 고정이 되려면 최소한 t값의 범위에 누가 포함이 돼야 되냐? 얘가 포함이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t에서 t 사이에 요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이걸 가운데로 놓고 양쪽으로 범위를 벌려보면 계속 최대값은 요 꼭지점일 때예요. 맞습니까? 그럼 결론이 하나 나와요. 여기 있는 요 극값일 때 x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t값의 범위를 보면 0에서부터 3 사이예요. 뭐냐면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질 때 그 범위들을 얘기하는 건데 좁더라도 제가 포함돼야 되고 넓어도 제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럼 요 자체가 기준이 돼서
쟤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벌어지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이해됩니까?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얘 때문에 나온 거야. 저기가 0이라는 게. 됐어요? 그때 그 값이 얼마라고? 0이래요. 그럼 X축이 여기에 이렇게 생길 것이다. Y축은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봅니다. 저게 어디 갔어? 마이너스 3, 최대치로 늘렸을 때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는 최대값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어디야? 아, 미안. 왼쪽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오른쪽에 있죠. 요 지점. 요 지점이 반드시 뭐여야 돼?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fx라는 애는 최고차항이 1이네요. 최고차항이 1이기 때문에 x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프 보면 식 세울 수 있겠어요? 접하는 지점은 무조건 제곱 이상이 들어갑니다. 자,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여기 보세요.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가 0에 접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그럼 얘는 무조건 홀수 차수예요. 여기가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수가 x거나 x의 세제곱이거나 x의 5제곱이거나 이런 애들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이거 말고 스쳐 지나가는 요렇게 접하는 애가 나온다. 그럼 얘는 짝수 차수예요. 제곱이거나 4제곱이거나 6제곱이거나 요렇게 돼서 나와요.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얘는 스쳐 지나가는 애니까 0에서 접한다. 요렇게 생긴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또 하나 x에다 0을 넣어보세요. 0 대입하면 얘는 0이 나와야 되지. 그럼 자동으로 b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쟤를 갖다가 만들어 보면 A를 활용해서 쓰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 x제곱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됐습니까? x 플러스 a 미안. 이렇게 돼요. 해가 요 지점의 해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a란 얘기야. 저 마이너스 a가 누구보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아까 말한 거 한 개가 아니라 뭐가 주어졌어요? 얘는 0이지만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찾아야죠. 자, 여기 fx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f2를 구해보면 자, f2라고 하면 8 플러스 4a가 된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 넣어봐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나오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문제 풀이 순서 기억하겠어요? 문제 풀이를 할 때 문제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뭐라도 찾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 다시 봅니다. 3차식이 주어지고 FE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고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t에서 t까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0을 기준으로 최대값이 항상 0이 돼야 된대.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값이 항상 0이다. 양쪽으로 벌어지는데 계속 0만 가장 위에 있다. 양쪽으로 벌어질수록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0일 때가 뭐란 얘기야? 극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됐니? 그리고 그때 값이 0이다. 이걸 놓고 그래프를 추측해서 나머지들을 찾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3번 봅시다. 자, 3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그럼 gt의 그래프가 예상이 됩니까? 야! 정신 차려봐. gt의 그래프가 예상이 돼요? 자,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프가 4차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됐죠? 아무데나 t로 잡아요. 여기가 t야. 됐니? t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뭐? 최소값. t의 왼쪽을 봅니다. t의 왼쪽을 보면 여기가 제일 작아. 맞아요? 그럼 여기일 때 값은 여기란 얘기야. 내 말 이해됩니까? t가 여기 있으면 함수값 여기를 가져요. 이 앞으로 가면 계속 여기를 갔지. 왜? 얘가 최소값이니까. 그럼 여기서 지나갈 때까지는 다 이렇게 생겼다. 맞니? t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t가 여기 있으면 야 봐봐. 최소값은 그냥 t가 있는 그 자리지? 그러면 요 점을 지나기 전까지는 그래프를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계속 가요. 최소값이 계속 얘니까 안 변해요. 쭉 가다가 어디에서? 여기서 탁 걸리지. 이 다음부터는 따라 내려가야지. 내려가다가 여기에서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최소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얘는 계속 최소값이 여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돼? GT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요? 자, GT라는 애는 저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그 다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러면 보세요. 요 지점은 미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런 애는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가장 낮은 값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한번 최소값을 찍고 올라갈 거면 끝까지 올라가야 돼.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내려와.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 값만 가져요. 그럼 얘는 미분이 다 가능하지? 이런 형태로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자, 이제 조건을 봅니다. 미분계수가 0이 되는 t값들을 모아봤더니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알겠어. 그럼 여기 어딘가가 이렇게 생긴 애가 1이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 더 있어. 뭐야?
0일 때가 포함이 돼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야 돼? 0일 때도 0이야. 0일 때도 0이고, 근데 얘가 쭉 가는 순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럼 쭉 가진 않는다는 얘기야. 가다가 1에서 마지막으로 딱 꺾이고 나서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는 내려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여기서 멈추고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4차식은 언젠간 올라가지. 그 올라가는 지점이 어디여야 돼? 여기 지점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자, 요 지점은 얼마란 얘기야? 0일 때고 여기는 얼마일 때야? 1일 때겠지. 이해됐습니까? 4차식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됐니? 자, 그럼 0일 때 이렇게 지나지. 이 위치가 어딘지는 몰라요. 얘도 요 위치가 어딘지는 몰라. 맞아? 그럼 요 부분에서 그 다음 요 부분에서 뭘 가져요?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걸 갖지?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찾는 거야. 여기 X축이 있다고 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음수가 나와야 되지. 근데 이때 한번 0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지금 4차식을 미분하면 몇 차식 나와? 3차식.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접하고 1에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1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여기가 1이야. 1, 얘는 0. 이해됩니까? 얘가 F'X예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미분계수, 뭘 가져? 홀수 차수 갖는다 그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자, 일단은 F'X를 한번 보자. 그럼 F'X가 최고차항 개수는 얼마예요? 최고차항의 개수 4겠지. 미분했으니까 4차식을 미분했으니까 4일 거야. 4로 시작하는데 일단 X제곱을 인수로 갖고 또 하나 언제? X-1을 인수로 이렇게 가져요. 됐습니까? 그래서 F'X를 전개를 해보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됐니? 그럼 Fx는 왜 봐? Fx를 미분해서 얘를 만든 거잖아. 그죠? 자, 여기서 적분 못한다 하는 사람 있어요? 적분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사람 없죠. 넘어갈게요. 그럼 적분을 해봐요. 적분을 하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x의 세제곱인데 그 값들이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c가 하나 추가가 돼요.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됐으니까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를 다시 봐요. c를 어떻게 찾나 하고 봤더니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자, f0이라는 건 x에다 0 대입하면 누구만 남아? c만 남아. 그지? f2, 2를 구해봐요. f2는 16 마이너스 3분의 32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c가 있는데
F0이라는 애가 C이기 때문에 요걸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3분의 얼마 나와? 위에서 아래 걸 빼면 3분의 16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미분의 목적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래프 활용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프 활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4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3차식이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야, 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요? 저 좌변이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될지 떠오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하는 표정인데. 자, 쟤는 안 떠올라요. 나도 몰라. 그냥 저 식만 봐선 나도 몰라요. 그지? 누구 때문에? 절대값 때문에. 그럼 저 절대값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치? 맞아요?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식부터 봐요. 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부터 볼 건데 어쨌든 얘를 만족하게 하는 K의 값을 구하는 거야. 맞잖아? 그럼 일단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fx 플러스 1이라는 걸 한번 봅니다. 됐죠? f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4 1을 더했으니까 양변 3분의 1로 묶어요. 3분의 1로 묶어요. 양변이 아니라 요 식을 3분의 1로 묶으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x에다 뭐 넣으면 0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지. 자,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쟤를 최대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x축하고의 교점도 찾아보려고 인수분해를 진행합니다. 됐어요? 그게 답을 찾을 때 활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찾아봐요. 1, 마이너스 3, 0, 4 조립제법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3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1하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겼다. 2일 때는 접해야지. 맞잖아? 2일 땐 접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지나야 돼. 여기가 얼만지는 미분해봐야 알겠지. 그죠? 자,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얘가 이렇게 생겼지. 이거의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기준이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기준이 되는 거야. 얘가 기준이 돼요. 기준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로 나누란 얘기예요. 잘라서.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한번 보자. 얘가 갖는 값이 마이너스 1이면 0이고, 그지? 얘가 갖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를 갖다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럼 절대값을 빠져나올 때 어떻게 나와? 양수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 식을 다시 한번 보세요. fx가 어떻게 돼? 사라지고 누가 남아? 좌변은 마이너스 1만 남아요. 얘가 6x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됐어요? 얘를 넘겨보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k 지금 이렇게 돼 있죠? x가 얼마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서 하나 볼 수가 있는 게, 자, 저기 차려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뭐보다는? 5보다는 커져요. 이해됩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가 5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래프로 봐봐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이고 이때가 5란 얘기야. 그럼 이 K라는 애는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K가 뭐보다 작으면 돼요?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K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 5인가? 그러면 딱 뭔가 의문이 하나 들어요. 요딴 식으로 안 생겼는데, 그치?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럼 어디서 나와야 돼? 위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가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맞죠? X가. 자, 요 등호는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됐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이제 반대로 가는 거야. 얘는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빼내면 바뀌는 게 있어, 없어? 절대값을 벗고 나올 때 그냥 나와요. 마이너스가 안 붙습니다. 그죠? 그럼 식을 보면 좌변은 2 곱하기 fx 더하기 1 6x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2 곱하기 fx를 써봐. 3분의 2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1 얘가 6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6x를 넘길 거고 3분의 1 계산을 좀 할 겁니다. 그러면 자, 3분의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분의 5가 뭐보다? k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얘를 그려봐야지. 그리고 기준은 어디야? 마이너스 1이야. 맞죠? 얘를 그릴 거야. 근을 한번 보실까 했는데 얘를 3분의 2로 묶어봐요. 3분의 2로 묶으면 x의 세제곱 이거 3분의 2로 묶으면 얼마예요? 전개했을 때 2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3이 되겠지. 얘도 전개를 했을 때 6이 나와야 돼.
9가 나오겠지. 얘는 2분의 5가 되나?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분수가 나온 시점부터 이렇게 돼요. 그치? 아니면 얘를 2랑 6이랑 18로 묶어놓고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내 목적은 근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의 생김새를 볼 거야. 그래프의 생김새를 보려고 하면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봐야 돼? 그래프의 생김새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건 극점이에요. 내려가다 올라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그 극점을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미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얘는 필요 없다. 뭐부터 봐? 얘부터 봐요. 그냥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버려요. 미분을 하면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건 2로 묶인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심지어 인수분해도 돼요. 인수분해해보면 x 마이너스 3하고 요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하고 어디서? 3에서 극값을 가져요. 이해됐습니까? 요 그래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어때? 크거나 같은 애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K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3일 때 값보다 K가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맞니? 그치? 그럼 X에다 뭐 대입해요? 3 대입해요. 3을 대입합니다.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얼마야?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플러스 3분의 5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9가 나와요. 여기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분의 49야. K는 그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K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고정으로 만들어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 그려놓고 움직이는 애를 그리면서 찾아보라 그랬었지? 같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얘도 보면 복잡합니다. 네. 그럼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절대값부터 없앨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범위를 나눠놓고 각각 따져보는 거예요. 이해됐니? 얘를 만족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만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3분의 49다. 그럼 이제 답을 보니까 신뢰가 생깁니다. 답인 것 같아. 네, 그래서 갖다 쓰면 돼요. 그런데 틀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땐 뭐 어떡할 거야.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도 답처럼 나왔으니까. 그죠? 네. 여기엔 요거에서는 4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닌가? 뒤에가 더 어렵나? 여러분 적분이 어려워요? 어때? 예? 적분이 어려워? 미분이 어려워? 거기 같은데요. 그래? 예. 적분이 원래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건 몰라도 적분에선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적분을 사용하는데 적분의 목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적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안 나와요.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미분을 하는 목적은 사실 한 가지예요. 그래프 개형 때문인데 그 그래프 개형 갖고 찾아내려고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요청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분이 원래는 더 어려워요. 근데 적분까지 가미가 되면 이것도 찾아야 되고 저것도 찾아야 되고 막 복잡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적분만 따로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근데 미분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원래 학문의 발달은 적분부터예요. 얘기했었지? 언제 얘기했는데? 1학기 때 적분 처음 나갈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학기 처음 나가면서 학문의 발달은 적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분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5번이에요. 요거 하다가 중간에 끊길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봅시다. 상수 A와 이차함수에 대하여 g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는 2차래요. 2차. 3차랑 2차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에서 연속이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라고 합니다.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 위에 있는 식의 연결점에서도 연속이어야 되잖아. x에다 0을 대입해보자. 뭐 나와요? 그럼 밑에 있는 식도 0 대입했을 때 뭐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이런 씨. 꺼졌어요 라고 한 거야? 왜 이래? 아까 얘기하기 전에 딱 치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흔들린 거 아니에요? 얘가 흔들린다고 저게 꺼지면 되니? 저는 모르죠. 옛날 거라 가지고. 그럼 내가 무슨 뭐 피카츄라도 돼? 뭐 텔레토비야? 외관상 텔레토비랑 비슷하긴 한데. 텔레토비 몰라요. 텔레토비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뭔 내용인지 몰라. 안 봤어요. 내용이 없어. 거기엔 내용이 없는 거야. 그냥 전자파 뚱땡이만 몇 돌아다녀. 요즘 거 본 적 있어요? 텔레토비가 새끼들이 있어요. 작은 텔레토비들이 있습니다. 원래 보라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이 넷이잖아. 별의별 색깔 다 있어요. 파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형광색도 있고, 막 핑크빛도 있고, 막 그래. 애기들이. 그럼 이 커다란 전자파 뚱땡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애기들을 케어를 해요. 난 저기 뭔가 있어. 뭐야? 봤더니 텔레토비도 발전을 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그 햇님 있지. 그 햇님이 애기가 있어. 웃는 햇님이.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분이. 그분이 지금 20대 중반인가 그래요. 근데 그 햇님은 그대로 쓰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어린 사진이 아니고 새로 나이 든. 아니 미쳤니? 아저씨가 웃으면서 나오면 좀 그렇지 않냐? 요즘에 그래갖고 선생님 딸이 어릴 때 이제 더 어릴 때 이제 그걸 보는데 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얘네도 발전을 하는구나. 그냥 끝난 게 아니었구나. 새끼 전자파 뚱땡이들이 여럿 돌아다녀요. 한 7명, 7? 5? 아무튼 되게 많아. 이제 그만.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요거의 값은 했어요. 자, 이거를 A 포함해서 찾아서 봐야죠. 그죠? 기왕 이렇게 된 거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봅시다. 어차피 이번 시간이 끝나야 축구는 시작을 해요. 네. 조금만 더 키우자. 안 보인다. 자, 쟤는 2차식이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자, x가 0일 때 위에 있는 값과 밑에 있는 값이 같아서 연속이다. f0은 0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가 나를 보자. 동균아. 정신 차리고 50분만 버텨봐. 다음 시간이야 뭐. 내가 아니네. 내가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줄면 안 되지. 자, 가를 보세요.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 모든 실수 알파의 값은 1, 2, 3, 4 뭐야? 4개 있대요. 근데 이 4개가 뭐래? 등차 수열을 이룬다. 오, 네, 일단 4개가 있구나. 그 다음 닫힌 구간. 자,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모든 구간에서 최대값은 3이다. 그럼 이걸로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 안에는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중에 극대값이 하나가 3이 나온다 라는 거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와요? 스타창이 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네, 분명히 이게 정상이에요. 처음에 딱 보면 이렇게 돼요.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보면 여기서부터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손을 대려면 뭘 해야 되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파헤쳐봐요. 세부적으로 파헤치는데, 자, 여기 잘 봐. 야, 조시 잘 봐. 중요한 얘기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GX를 잘 보면 3차식하고 2차식의 조합이에요. 3차식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2차식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 둘 중 하나예요. 얘를 갖다 합쳐서 만들어지면 그럼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런 형태를 만든 건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극값이 4개니까 4개가 나오게 하려면 얘는 2개고 얘는 하나잖아. 최대한 살려본 거예요. 이게. 더 만들 수 있어요? 극값을 더 못 만들어요. 그럼 탈락.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얘랑 합칠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3차식이 요렇게 생겼는데 2차식이 요렇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여기서 보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극값이 나오네요. 그럼 2차식이 최소한 요렇게 생겼다. 그죠? 3차식은 여기 어딘가에서부터 만나기 시작할 거다. 그럼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거.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X가 0이야. 얘가 0이구나.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제 다시 그려요. 조금 뭐라 그래?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높을지는 몰라요. 아직. 뭐 얘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자, 일단 하나 써놓자. 여기가 알파 1, 여기가 알파 2, 여기가 알파 3이자 얼마야? 0인 거야. 만나는 지점이니까. 여기는 알파 4가 돼요. 공교롭게도 얘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걸 보자. 알파 1, 2, 3, 4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알파 1, 2, 3, 4가 뭐래?
등차 수열이래. 아, 그러면 요 간격이 다 어떻다? 일정하구나. 그쵸? 그리고 얘가 제일 크대요. 그럼 얘를 공차로 잡자. 네 녀석이 공차야. 얘도 마이너스 공차. 얘는 하나 더 빼버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죠? fx는 아직 정보가 없어요. 얘는 정보가 없어. 그럼 이제 찾아볼 건 나조건에서 보면 얘가 3이거나 또는 얘가 3이 된다. 이 정도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활용을 못할 뿐이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미분해가지고. 왜? 그러면 그값 그걸. 맞아요. 지금 얘기 들었어요? 목소리가 좀 작아서 안 들렸지? 미분을 해가지고 그 값을 찾아봐야 된대.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지점, 얘는 뭐 찾았으니까 됐고 이 지점들을 보려고 했는데 fx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 그냥 얘가 0인 거고 최고 차항계수는 음수 정도다 밖에 없어요. 3일지 아닐지도 몰라. 그럼 해볼 수 있는 건 3차식을 갖고 그래프의 극값 정도를 한번 확인해 봐요. 이해돼요? 그래프의 극값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 위에 써 있는 3차식을 미분을 합니다. 이해돼요? 얘를 미분해요.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6이래. 됐습니까? 그래 놓고 다시 봐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 얘가 얼마인 걸 찾는 거야? 0이 되는 걸 찾잖아. 근데 봐. 이걸로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찾아. 누구 때문에? 공차 모르니까. 아니, A 때문에. A를 모르기 때문에 저걸로는 못 찾아. 근데 한 가지. 요 두 개에서 0이 된다는 건 알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놓은 증거들을 계속 활용을 해야 돼요. 됐어? 그럼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d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d란 얘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활용해 보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서 3분의 2a가 돼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d.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번엔 두 근의 곱을 한번 보자. 두 근의 곱은 2d제곱.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지. 얼마 나와요? 2가 나와요. b는 얼마? 자,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둘 중에 왜 선생님이 1을 썼냐? 얘부터 얘까지 갔을 때 점점 커져야 되지. d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양수로 내가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1이 나온 거야. 아, 이제 찾았다.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이고 여기는 1이란 얘기네. 점점 fx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했어. 됐어. 그래서 얘가 1이니까 a는 얼마야? d가 1이야.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9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예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야. 이제 저걸 놓고 극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뭘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1 대입하면 6 나와요.
플러스. 제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분의 5가 나와요. 3 돼요, 안 돼요? 그럼 요거는 3이 아니란 얘기가 되네. 그럼 얘가 3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자, 잘 들어봐. 여봐, 이제 fx의 정보가 나와요. f0은 얼마? 0. 그리고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안 나온 게 b가 있지. b 곱하기 꼭지점의 좌표가 1,3이야. 맞니? 그럼 우리가 쓸 때 x-1의 제곱 플러스 3 이딴 식으로 쓰잖아. 여기서 하나 추측하는 거 b는 음수일 것이다. 됐습니까? 또 하나 x에다 0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래서 b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fx가 나왔지?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 x-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gx가 정리가 됐습니다. gx라고 하면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마이너스 6x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x-1의 제곱 플러스 3 x가 0보다 클 때 아이고 요렇게 생겼네. G3은 요따 넣어야지. 마이너스 3은 요따 넣어야지. 넣고 계산하면 돼요. 휴, 이해됐습니까? 얘가 어려워요? 4번이 어려워요? 똑같아요? 일단 4번이 좀 더 그렇게 4번이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는. 얘는 조금 고민해보고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어제 어떤 친구 한 명하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좀 이상하더라고. 혹시나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세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문제를 풉니다. 열심히 풀려고 딱 잡아서 봐요. 안 풀려. 나름대로 한 5분, 3분 이렇게 고민해봐요. 그리고 나서 해설을 봅니다. 해설을 봐요. 해설을 쭉 읽어보고 이해됐다. 넘어가요. 그럼 안 올라요.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수학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그냥 우직하니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일단 문제를 풀 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식을 쓰면 왜 그걸 썼는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시켰냐면 조금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가 틀렸거나 못 푼 문제가 있을 거예요. 조금 쉬운데도 불구하고 느낌상 얘는 쉬운 건데 못 풀었어. 그럼 그거를 해설을 가지고 찾지 마세요. 해설 말고 개념서를 뒤져보세요. 개념서를. 얘랑 관련된 개념이 어떤 건지 찾을 줄 알아야 생각이 들어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말 이해돼요? 지수 로그의 문제가 나왔어. 그럼 로그의 성질이라든지 밑변환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뒤져봅니다. 걔 중에 쓸만한 게 있을지 활용해서 써봐야지. 그럼 이해돼요? 근데 이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무리 개념서를 뒤져봐도 찾기가 힘들어요. 뭘 갖고 써야 되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정도 난이도가 되면 개념서 뒤진다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라고 했던 거야. 물론 여기서도 개념이 다 쓰입니다. 쓰인 거예요. 극값, 그 다음에 미분계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쓰긴 했지만 개념서를 뒤진다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찾기가 힘든 거예요. 얘네들은 조금 더 이제 내가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유형별로 연습한다는 게 이 하나의 개념을 갖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심화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염두에 둔 여러 가지를 다 활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풀 때는 물론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고 해설의 도움도 받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내가 유형별로 풀면서 익혀뒀던 모든 걸 사용해야 돼. 알겠어요? 얘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념서를 뒤져서 찾아보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어요. 나옵니다. 근데 확통은 잘 안 나와요. 확통을 뒤져서 찾고 싶으면 통계까지는 할 만한데 특히나 경우의 수를 할 때 아무리 개념을 뒤져봐도 관련된 개념을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조금 쉬운 문제부터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정말. 많이 풀어봐야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서 머릿속에 그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려져. 그럼 내가 이때 뭘 써야 되는지 감으로 어느 정도는 익혀야 돼요. 백날 첫날 설명 듣는다고 되기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알겠죠? 봅시다. 6번이에요. 자연수 K에 대하여 T는 0일 때 출발해서 어디서 출발한대? 안 나왔어요. 근데 T에다 0 대입해보세요. 0 나오죠? 뭐 어쨌든 0일 때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뭐라? 위치가 요거래요. 그럼 T가 0일 때 위치는 0이야.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동균아. 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움직입니다. 됐어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한대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면 어떻게 식을 만들어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때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식에서 찾으면? 미분계수가 응. 음수가 양수되는 양수가 자, 그럼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이쪽으로 가면 속도가 0보다 큰 거야. 이쪽으로 가면 속도가 0보다 어때요? 작은 거야.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거나 혹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야. 맞아요? 속도가 0보다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바뀌고 속도가 0보다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바뀐다? 그럼 이 중간에는 속도가 얼마일 때야? 0일 때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바꿔 얘기를 하면 속도가 0일 때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 이해돼요? 얘가 0보다 큰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계속 0보다 큰 쪽으로만 가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했죠? 속도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분 한계,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속도가 나오지. 위치를 미분한 게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건 t값은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자, 미분 한 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쟤를 미분해요. 미분합니다. 자, x'은 하고 봤더니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k t제곱 플러스 27이야.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항상 t가 0일 때 봐봐. 27 나오죠? t가 0일 때 27이란 얘기는 t가 0일 때 27이란 얘기는 0에서 출발하기 시작하면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계속 0보다 커야 되지? 맞아? 그럼 얘가 갖는 최소값은 0보다 어때야 돼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0보다 큰 범위에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보면 되겠네. 그래서 쟤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찾습니다. 그래프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왜? 3차식이잖아. 2차식이면 금방 했는데 2차식이 아니니까 찾아봐야지. 그래서 미분을 한 번 더 해봅니다. 그걸 우리가 이계도 함수라고 하고 여기서는 가속도에 해당되죠. 그죠? 6t 제곱 마이너스 6kt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6t로 묶어보면 t 마이너스 k 언제야? 0하고 k일 때. 됐니?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걸 토대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란 얘기야. 맞습니까? 얘가 0이고 얘가 k야. 뭐냐면 k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0보단 클 거 아니야. 그럼 언제가 최소값이 나와요? k일 때가 최소값이 나와요. 야! 정신 차려. 그지? k일 때가 최소가 나오지? k를 넣어요. 그게 0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2k의 세제곱 마이너스 3k의 세제곱 플러스 27이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k의 세제곱은 27보다 작거나 같다. 맞니? 그럼 k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k값은 1, 2, 3. 자연수니까. 됐어? 얘가 더 쉽죠? 내용만 잘 이해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갔다 와. 라스트. 자, 요거하고 적분할 거예요, 적분. 7번 또 속도 관련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위치가 각각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하나, 둘, 1대 T에서의 두 점의 거리를 FT라고 하자. 거리라고 했죠. 그쵸? 거리에는 음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얘는 x1 x2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이해됐니? 그때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얘는 f3을 만족시킨다. f3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대. 그 말은 f3이 뭐가 돼야 돼? 뭐가 됐든 간에 얘보다 다 크대요. 그럼 얘가 최소값이란 얘기야.
이해됐어요? 야,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자, ft를 찾아보자. 절대값.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at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4분의 27. 이렇게 생겼어요. 됐니? 자, 그럼 정리를 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 t 마이너스 4분의 27. 이렇게 생겼다.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찾을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 제가 3차식인 건 알겠죠? 그죠? t에다 0 넣어봐.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27이지?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봐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예요. 그죠? 마이너스 4분의 27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자! 그만 자고 일어납시다, 이제. 마이너스 4분의 27에서 출발하면 0을 안 지날까? 지나죠. 무조건 지나게 돼 있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무조건 0을 지나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점에서 어떻게 돼? 접어 올리지. 그럼 생각해봐. 접어 올렸대.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뭐 대충 이렇게 갔다고 치자. 그죠? 최소값 무조건 얼마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만나는 점이 한 번은 있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프를 그리기에 앞서서 얘를 먼저 추측해 본 건 문제 특성상 추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예상해 보는 건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릴 거다야.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최소값이잖아. 절대값은 최소값을 가져봐야 0이지. 0이 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한 거예요. 이해돼? 됐어요? 얘가 최소값인데 지금 보니까 그 값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이해돼요? F3이 얼마라고? 0이라고. 여기다가 3 넣으면 얼마 나온대? 0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3을 대입해요.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3 곱하기 a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27. 얘가 0인 거야. a 값을 찾아봅시다. 얘네 둘이에서 9가 나올 거고 요거랑 해서 12가 나올 거고 12랑 4, 48 21, 4분의 21 그럼 3a 플러스 4분의 21이 0이란 얘기고 a는 마이너스 4분의 7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a 찾았어요. 이제 뭘 찾으래? 속도가 같다. 속도를 그럼 찾아야겠죠. x1의 속도는 3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7 a니까 그 다음에 x2의 속도는 2t 마이너스 둘이 같은 거죠? 둘이 같아지는 거 3t 제곱 마이너스 2t 저변으로 이항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분의 3. 자, 인수분해. 인수분해.
일단 4로 묶어봅시다. 그럼 4분의 1 쏘리. 그럼 12 t제곱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3. 뭐 얘는 일단 3하고 1일 거고 어떻게 조합을 하는 게 좋을까? 16이 나오려면 6하고 2가 나오나?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언제야? 마이너스는 아닐 거 아니야? 2분의 3일 때. 됐습니까? 그래서 K 값은 2분의 3, 1.5초일 때 속도가 똑같아진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원래 속도 문제는 어려울 수가 없는 게 요 정도가 다기 때문에 더 어렵게 내봐야 그렇게 복잡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잘 보면 문제를 풀어봐도 알겠지만 속도 문제가 14번이나 15번에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적 없을 겁니다. 그죠? 대부분 아무리 숫자가 높아도 한 13번, 12번 선이 끝이에요. 얘가 이래서 그래요. 이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 언제 사용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찾아야지 할 때, 어떤 걸 찾아야지 할 때 뭘 써야 되는지가 나와요. 미분을 쓸 건지, 적분을 쓸 건지. 내가 찾는 게 뭐냐? 이걸 찾기 위해서 뭘 써야 되냐? 그걸 연습하는 게 유형별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적분이에요. 적분 이제. 적분. 자, 지금 어차피 여기서 내용 설명하다 끝날 것 같으니까 쟤를 끕시다. 자, 적분을 볼 건데, 적분의 목적이 뭘까? 넓이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면적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상. 근데 적분을 하다 보면, 미적분을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선택 미적이다. 너 미적이야? 해보면 알겠지만, 부피도 구합니다. 나중엔 밀도도 구해요.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밀도, 부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수투에서 배우는 건 면적 외에는 안 나와요. 면적만 잘 보면 돼. 그래서, 적분의 목적을 먼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적분은 얘의 목적은 구체적인 함수식을 구할 때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해요. 사실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뭘 찾으라고 하냐면 면적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상의 넓이 이 두 가지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애입니다. 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거나 함수식을 구하거나 그게 조금 더 발전을 하면 그때 위치 P가 움직이는데 얘의 현재 위치를 찾을 때 혹은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낼 때 뒤에 가면 나옵니다. 활용해서 이거랑 연관된 겁니다. 이동 거리를 구할 때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 보면 얘네는 어디서 사용하냐면 활용 도함수의 활용처럼 활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얘는 언제 쓰냐면 정적분으로 사용합니다. 넓이를 구할 거면 정적분을 이용해요. 됐니? 그 다음
함수식 구하는 건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봐봐. 야, 봐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함수식이면 부정적분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그래프상에서 넓이야. 그럼 정적분을 이용해야 돼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P가 움직인데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는 이딴 소리가 나오면 위치나 혹은 이동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 뭘 사용해야 돼? 적분 사용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잘 봐. 정적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지 부정적분을 갖고 위치나 얘를 못 찾아요. 알겠지? 정적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fx라고 했을 때 얘가 f'x가 되게 만드는 요 과정 x에서 y로 간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무슨 함수? 도함수라고 부르죠. 도함수예요. 도함수. 근데 공교롭게도 fx가 됐든 fx 플러스 1이 됐든 fx 마이너스 247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상수가 붙은 애들은 미분하면 다 뭐가 나와? f'x가 나오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역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야. 반대로 가는 애 꼭 찾고 싶어. 적분이 먼저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적분이 먼저야. 그 중에서도 정적분이 먼저예요, 원래. 얘는 미분 때문에 나온 애예요. 얘기는 안 해줬구나. 예. 원래는 면적재는 용도로 계속 쓰다가 그 학문에 이제 관심이 생기고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이상하죠. 그거 갖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럼 얘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게 부정적분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역함수 모양을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질 못해. 왜?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역함수 관계처럼이라도 보여야겠어. 그래서 뭘 만드냐? f'x는 fx긴 한데 그렇긴 한데 여기다가 상수가 뭐가 붙었는지 모르다 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왜? C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문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C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를 부정적분이라고 하자. 부정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정해지지가 않았다. 부정탄다의 부정이 아니고. 알겠어? 그래서 정해지지가 않아. 굳이 따지면 C가 안 정해졌어요. 그 얘기예요. 원래 의미상은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찾는 게 뭐야? C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C를 뭐라고 하냐면 적분상수라고 합니다. 얘를 적분상수예요. 적분했을 때 새로 뿅 하고 나타나는 상수다. 언제만 쓴다? 부정적분에서만 쓴다. 정적분에서는 안 써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 그 값을 스몰 fx라고 하자. 이렇게 미리 정해둔 거예요. 됐니? 그때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하면 자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야. 그리고 여기엔 항상 딸려오는 애가 누구냐? 적분상수인 c가 딸려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앞에서는 정적분에 대한 정의나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정적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나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다 패스를 할 거예요. 그냥 정의대로 그냥 그대로만 한번 봅시다. 좀 간략하게 해서. 그래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적분하면 다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의 반대라는 말을 여기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여기서 이제 적분법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미분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미분을 반대로. 자,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얘를 한번 보자. 됐니? 미분에서 x의 n제곱이 됐대. 그럼 원래 미분하기 전에는 뭐였단 얘기야? 몇 차식이었단 얘기야? n 플러스 1차지. x의 n 플러스 1승인데 얘를 미분해서 앞에가 1이 나오려면 n 플러스 1이 곱해서 약분이 돼야 되니까 이 앞에 뭐가 오는 거야? n 플러스 1분의 1이 오는 거예요. 됐니? 됐니? 이게 끝이 아니라 더하기 뭐가 와야 돼? 적분상수가 와야 돼. 그럼 굳이 따지면 야 해봐. 얘가 스몰 fx고 얘가 라지 fx고 얘가 적분상수 c인 거예요. 됐지?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인테그랄 dx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죠? 미분했을 때 뿅 하고 사라졌대. 원래 뭐만 있었다는 얘기야? 상수만 존재했었다. 그 다음 인테그랄 c dx 얘는 cx 플러스 c 프라임. 적분상수는 무조건 붙는 거예요. 얘도 적분상수, 얘도 적분상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다음 적분하는 성질입니다.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는 인테그랄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 그 여러 개 항 각자 따로따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 됐니? 적분상수는 언제만 써주면 돼? 마지막에만 써주면 돼요. 그냥 상수끼리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넘어가요. 네. 어디 갔어요? 어? 저기. 어이씨. 내 마음속에 있지. 됐어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도 마찬가지. 길게 안 할게요. 아까는 부정적분이었다면 지금은 정적분이에요. 뭔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를 잘 보면 야! 얘들아! 정적분이란 말은 부정적분을 만든 다음에 그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x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을 때 됐어요? 그때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하면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 이렇게 만들어진 걸 뭐라고 부르냐?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이라고 불러요.
됐니? 말 그대로 미분을 해봤으면 이제 적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할 때 값을 집어넣죠. 그죠? 얘는 두 가지를 넣어요. A에서부터 B까지 하나의 값을 가지고 적분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A에서부터 B까지 fx의 정적분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를 해요. 됐니? 이게 정적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요걸 나타낸 거고, 이걸 다시 돌리면 다른 표현으로는 라지 fx A에서부터 B까지 요걸 바꾸면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가 되더라. 그래서 계산 결과부터 보여주고 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자. 됐니?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아래 끝 이라고 부르고 얘를 윗끝이라고 불러요. 아래끝, 윗끝의 의미는 시작점과 끝나는 점입니다. 됐죠? 어차피 얘네는 계산에 활용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의미 하나는 알아두세요.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의미를 잘 알아두세요. 알았지? 자,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자. 얘는 S2라고 합시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얘가 fx예요. dx를 하면 의미상 S2 마이너스 S1 이렇게 돼요. 얘가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야! X축 위쪽 부분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로 사용이 되고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음수로 나옵니다. 결과가. 그래서 S2에서 S1을 빼야 돼 하는 게 나와요. 이런 경우인 거고, 만약에 그래프가 그럼 X축 위에만 있다. 여기 A에서부터 여기 B까지. 그럼 얘를 S라고 하자. 그럼 얘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냥 S가 혼자 나오는 거예요. 양수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X축 아래에 있는 건 음수, 위에 있으면 양수. 그걸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해요. 됐니? 자, 정적분의 성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이 뒤에 여기가 수업이 있던가? 몰라. 지워. 수고들 했습니다. 꺼야 되겠다. 펜 하나만. 오늘이 며칠이? 오늘이 며칠이지? 25일 아니에요? 어제 24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